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가 편성한 올 한 해 예산액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액수가 워낙 커서 슈퍼 예산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앞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여러 유형의 손실을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쓸 때 써야겠지만 우리가 낸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도 있겠죠. 저희 KBS는 오늘부터 예산이 어디에 편성됐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들여다볼 항목, 저출산 예산입니다. 15년 동안 200조 원을 썼는데도 출생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이른바 데드크로스는 지난해 이미 현실화됐죠. 저출산 명목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6조 원 늘어난 46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돈은 많이 쓰고 있다는데 아이 키우는 환경도 함께 나아지고 있을까요? 지금 체감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뭘까요? 김성수 기자가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김모 씨는 아이가 오후 5시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구직도 둘째 계획도 포기하고 육아에만 전념하는데 초등학교 입학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돌봄 교실이 있기는 한데 돌봄 교실을 신청해도 다 그게 안 되는 경우도 그랬을 때 돌봄 공백 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김 씨가 호소한 초등돌봄 교실 확충 예산. 지난해에 비해 올해 한 푼도 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직접 지원 사업으로 꼽히는 영유아 보육료 등의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매년 정부는 저출산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정작 부모들은 왜 체감하지 못할까? 5년치 저출산 예산을 서울여대 정재훈 교수팀과 분석했더니 가장 많이 예산이 는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었습니다. 5년 새 8배 넘게 증가해 지난해엔 약 18조 원. 지난해 저출산 예산의 44.8%나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주거 대책은 간접 지원으로 봅니다. 돌봄 내지는 교육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내지는 증액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봐서 정책 효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었다. 간접 지원을 포함하지 않는 OECD 기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1.43%로 OECD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OECD 평균으로 봤을 때도 아직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양적인 면에서는 OECD 평균이 될 때까지 예산을 좀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겠고요.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직접 지원 예산을 늘리란 지적이 있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80조 썼습니다. 110조 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직접적으로 저출산 예산이냐고요. 100조 썼다, 200조 썼다. 실제로 제대로 된 예산은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이거. 문제 제기하신 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2018년 처음 한 명대로 떨어진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9명에도 못 미쳤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